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처음으로 6개월 동안 공부한 결과 오늘 시작해 보는데요. 수맥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수맥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도 수맥이 있을까? 내가 아픈데 잠 못 자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상담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수맥 측정을 하려면 또 출장을 의뢰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추가로 저 해야 하고 나중에 또 뭐 차단한다고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 수맥 출장을 원하기 전에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서 우리 집에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사람 중에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잠자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몸에 이제 아픈 환자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수맥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우리 집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 집에는 수맥이 있다.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 아마 그래야 할 경우입니다. 자, 어떤 증상인가 그걸 오늘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면서 객관적으로 제 의견이 제 견해가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 집에도 수맥이 있다. 자, 그게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몸에 나타나는 증상, 잠을 못 자는 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잠 못 자는 이유, 몸이 아픈 이유, 뭐가 원인이어서 그러는가를 먼저 따져봅시다. 우리 뇌파는 기계로 측정하면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 5가지가 있어요. 감마파는 우리가 운동 중에 과격한 운동 중에 나오는 파장입니다. 약 30에서 50메가헬스 이 감마파라고 합니다. 운동 중에 나타나는 파장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파라는 게 있는데 13에서 30메가헬스 활동 상태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 움직이고 가사일 하고 아니면 가볍게 걸어 다니는 정도의 그 파장이 베타파라고 합니다. 베타파가 13에서 30메가헬스. 그 다음에 알파파라고 있는데요. 알파파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파장의 구간입니다. 반수면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8 내지 10메가헬스. 우리가 잠을 자면은 처음에 보통 10부터 시작하고 처음에 얕은 잠에 잠들 순간이 반수면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파가 우리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를 알파파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타파라는 게 있어요.
자, 세타파는 숙면 상태예요. 같은 침대에서 잠자는데 옆에서 부시럭거리고 움직여도 깨지 않는 상태. 시끄럽게 해도 깨우지 않고 죽은 사람 같이 거의 잠자고 있는 상태. 그게 세타파인데 4 내지 6MHz, 4 내지 6MHz로 뇌파가 측정이 되는 파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델타파가 있습니다. 델타파는 의식 불명 상태, 0.2에서 4MHz. 이 5가지 파장에 우리 뇌파에서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맥파가 우리 집에 지나가면 뇌파에 이 파장을 간섭을 받습니다. 간섭을 받는데 그 수맥파는 저주파라고 얘기하는데, 저주파를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층간소음, 그거 뭐 저주파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게 한두 번 받다 보면은 나중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오르죠. 저주파가 그만큼 피해를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로 얘기하면 보통 지하철이 지하 50에서 80m의 지하철이 통행을 하는데 한밤중에 그 위에 아파트에서 산다면은 그 지하철의 진동을 느낍니다. 그 울림 현상을 뭐라고 하냐? 저주파라고 합니다. 핵 폭발했을 때 그 파장도 저주파입니다. 저주파의 특징은 거의 모든 물질을 투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파장을 느끼는 거죠. 예민한 사람만 느끼는 거고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7 내지 10MHz입니다. 이것 보고 불규칙에 일어나는 파장이라고 얘기하죠. 불규칙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뇌파에 간섭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7 내지 13MHz에 해당되는 파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알파파죠. 알파파의 반수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게끔 수맥파가 그 범위 안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숙면을 하고 싶어도, 세타파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못하고 수맥파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사람은 잠이 보약이라고 했어요. 잠만 잘 자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고,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흉악한 수맥파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수맥하면 물과 관계에 있는데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맥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어요. 그것 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수맥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장이 인간한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수맥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은 몸의 증상으로 우리 집에 수맥이 있나 없나 판단하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잠을 못 잔다. 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 불면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파장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서, 뇌파에 간섭을 받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각각 차이가 있어요. 정신적 불면증은 처음에 잠잘 때 1시간, 2시간, 3시간 뒤척이다가 늦게서 잠드는 것을 스트레스성 정신적 불면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맥파에 의해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증상이냐?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 잠을 자면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잠을 들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있다가 잠이 깨는 경우. 처음에 잠은 드는데 얼마 못 잔 것 같고 바로 잠이 깨. 깨보니까 겨우 1시간 지났다. 겨우 2시간 지났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3번, 4번, 5번까지 그런 깨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맥파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잠을 드는데 한번 깨면은 아침까지 잠을 못 자는 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를 않아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잠을 자고 났는데 시간상으로는 많이 잔 거거든요. 많이 잤는데 개운치 않고 찌뿌둥하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잔 것 같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반수면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은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졸리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러다가도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막 졸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해주는 아주 나쁜 수맥파의 불면증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건데 잠을 자는데 악몽을 꿔요. 매일 꾸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한 번씩 꾸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악몽은 언제 많이 꾸냐면요. 몸이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을 때, 몸이 약할 때, 이때가 악몽을 많이 꿉니다. 근데 몸이 항상 약해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매일 꾸다시피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죠. 자,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눌림이 있습니다. 가위눌림. 이것도 가족 중에 예민하고 제일로 약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가위눌림을 그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 집에서 당해본 경험이 있다. 그것은 100% 수맥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또 귀접이라고 있어요. 귀접을 쳤는 사람도 있겠는데 꿈속에 남자의 꿈속에 여자가 나타나고 여자와 관계를 하는 거. 여자는 남자가 나타나서 남자와 관계하는 거. 자, 이 귀접 상태까지 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주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잠 못 자고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이런 상황이 빠지다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에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우울증이 있을 때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다. 그럴 때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정서불안. 정서불안 상태는 왜 정서불안이 오냐면요. 수맥이 있는 곳에 편안한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맥박이 빨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활동할 때는 1분당 70에서 75번을 뛰어요. 75번 맥박이 뜁니다. 이건 평균적인 맥박수예요. 그런데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누워 있어요. 보통 한 2,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 내 맥박수가 정상인 사람은 60에서 약 65가 뜁니다. 맥박이 느려질수록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수맥 위에서 편안한 상태로 누워 있으면 60에서 65를
맥박이 뛰지를 못하고 70에서 75를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와 육체가 편안한 상태와 활동해서 뛰는 상태에 맥박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서불안 증세가 수맥하고 관련이 된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있으면 한 번씩 쿵쿵거리고 그러면은 예민해지듯이 수맥파도 계속 그 파장을 맞게 되면 예민해지고 막 부부싸움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누적이 되면 아주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환경적인 요소죠. 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신랑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 집에 와서 사람이 좀 난폭해졌다. 그러면은 그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한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는 사람도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귀접 상태가 누적이 돼서 더 오래가 됐을 때 조현병으로 됩니다. 조현병은 귀신이 입신이 돼서 정신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뇌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인은 터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다. 환경을 바꿔주면 조현병이 없어집니다.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수맥하고 단절을 해도 그 조현병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정도는 가는 걸로 경험한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속에서 귀신을 본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두 가지가 전부 다 관련이 있어서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장본인이 수맥하고 관련된 파장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증상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각종 암이 발생한다. 그 파장에 의해서 세포 분열할 때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가 두 개를 분열시키고 두 개가 네 개를 분열시키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 파장에 의해서 간섭을 받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세포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인 세포인데 이 세포가 암으로 불완전한 세포이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이 많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어떠한 파장도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통증. 이 머리 통증은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집에서 살 때는 머리 통증이 없었는데 이 집에 와서 머리가 아프다.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 있을 때는 머리가 아픈데 밖에 나가면 머리가 안 아프다. 또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을 때는 어질어질 누워 있어도 천장이 빙빙 돌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수맥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리가 돌아서 어지러워요. 그리고 땅바닥이 스폰지 같이 물렁물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어지럼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은 밖에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그 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터의 문제를 여기서 증명하는 거죠. 그 장소에만 가면은 내가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잠잘 때 다리에 쥐가 난다. 자, 쥐가 나는 원인이 있어요. 왜 원인이냐면 사람이 잠을 잘 때 수맥파가 저주파가 와서 내 몸에 닿는 순간 내 몸은 근육은 수축이 됩니다. 자, 수축이 되면 우리가 팔에 힘을 주면은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 상태로 몇 시간 동안 계속 있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살던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집에 와서 다리에 쥐가 난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랬나? 이런 부분도 이거와 관련이 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프다. 자, 지금 금방 내용을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축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그 굳어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순간에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두들겨 맞은 느낌. 그 파장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사람이 손으로 딱 건드려요. 그러면 벌레가 움츠려 갖고 가만히 있어요. 오그라들죠? 자, 그건 본능이거든요. 동물은 감각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자극이 와도 빨리 알아채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몸은 그걸 알아요. 그 감각이 동물보다는 사람이 좀 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피신을 간다는 것도 똑같은 그 진동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수축된 근육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느낀다. 그게 저주파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자, 이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수맥 위에 있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심장이 60 이하로 60에서 65로 떨어지지 못하고 70 이상에서 심장 뛰기 때문에 그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이런 경우도 백발백중 수맥과 관련이 있다. 자, 방은 따뜻한데도 춥다. 자, 이것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경험을 한 부분인데요. 건설회사 사장님이 남자분인데 나이가 55살 먹었어요. 그런데 집에 방의 온도를 29도로 놓고 잔대요. 그 와이프는 더워서 옷을 다 벗어야 잠을 자고 신랑은 옷을 껴입어도 춥다고 아랫목으로 따순 대로 이불을 아주 두텁게 덮고 자야 한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가 내 근육에 맞으면은 근육이 수축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이게 방에 닿은 부분은 따뜻한데 그 위에 부분은 차갑다는 얘기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춥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형아 출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포 분열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화장이 기형아 출신을 원인이 됩니다. 잦은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에 들어가면 예민한 사람은 문 열고 딱 들었을 때 소름을 느낍니다. 닭살 돋는다고 그러죠. 피부에 소름이 탁 돋을 때 그게 파장을 내 피부에 닿는 순간에 피부가 근육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닭살 돋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살 돋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그 집도 수맥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가 밤에 되면 경기하듯이 계속 울어댄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해봐요. 엄청 힘들겠죠. 자, 이 부분도 수맥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의심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육체적인 증상에 나타나는. 자,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소. 자, 환경적인 요소를 봤을 때, 이곳은 수맥이 있겠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벽이나 방바닥에 갈라져 있다. 금이가 있다. 자, 요즘에는 콘크리트가 아주 단단하게 잘 나와서요. 잘 가지 않는데, 그래도 수맥파가 약한 데가 있고 센 데가 있어요. 센 곳에서는 벽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는 갈라지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 주위에 벽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수맥을 의심해봐라. 물론 부실공사에서 갈라질 수도 있지만, 잠자리 오고 벽도 갈라져 있고 그런 불편한 것이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로 확증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에 습기가 많아 이불이 눅눅하다. 따뜻한 방에 이불을 깔아놨는데 이불이 눅눅하다. 왜 그럴까?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맥이 지나가면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죠?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바닥에서 꼿꼿이 설 수 있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고, 나무에서 감이 열렸는데, 감이 떨어지면 직선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것 보고 만유인력이라고 또 하죠. 자, 우리가 비가 오면은 지표면에서 흘러가는 물도 있지만 땅속에서 스미는 물도 있습니다. 자, 이 땅속에 스미는 물은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건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맥파가 지나가는 곳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면은 벽이 갈라지듯이 틈이 생기는데 이 틈 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자, 그러면 중력이 빨려 들어가는 힘 때문에 주위에 있는 H2O 수분의 물 분자가 주위에 있는 물이 이 한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제 물이 되겠죠. 모이면서 들어가는 곳에서 물로 변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맥에 대한 수맥의 수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자연의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현상도 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방에 냉기가 있다. 냉기가 흐른다. 그게 이제 감각이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닭살 돋으면서 냉은 느낌이 들죠. 그런 냉기가 든다. 그 다음에 주위에 고양이가 많거나 새끼를 낳는다. 제가 출장 가보면은 고양이가 많아요. 단독주택 같은 데 가보면은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고양이가 많거나 새끼가 낳는다. 여기는 고양이하고 수맥파하고 친화력이 좀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수맥파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자고 새끼를 낳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강아지가 밤에 지서대고 밖에 나가려고 쿵쿵거린다. 자, 이 부분도 강아지는 수맥파하고 반대예요. 고양이는 수맥파를 좋아하지만 강아지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사람보다 감각이 민감하다 그랬죠. 그래서 강아지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자, 근데 그런 곳에서 강아지가 살게 되면 눈에 백내장이 끼고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귀가 갑자기 안 들립니다. 그 불러도 다른 데 쳐다봐요. 저는 부천에 있는 한 우리 고객님이 다른 데서 잘 살다가 새로 이사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백내장이 껴가지고 눈을 못 봐요. 걔가 눈을 못 보고 눈이 하얘졌어요. 이 경우도 동물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 이런 부분도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위에 점집이 많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저 신분을 숨기고 점집에 한번 가봤어요. 가봐서 앉아 있는데 수맥 때문에 도저히 앉아 있지를 못해서 내가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힘든 곳에서 어떻게 점집을 하냐고 그랬더니 점집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수맥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부르면 영혼이 절대 안 온대요.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수맥이 없는 곳에 점집을 하면은 그 점집은 망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이 그 수맥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현장에서 또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점집이 많으면은 그 주위가 수맥이 많다. 예전에는 터가 세다고 얘기했죠. 터가 센 곳에 점집을 많이 차린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시면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환자가 많다. 자, 같은 라인은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반절로 해서 1라인 있고 2라인 있습니다. 만약에 수맥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1라인에 이쪽 방향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이외로 100층이 됐든 200층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파장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요. 대기권. 대기권까지 이 파장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구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층수와 상관없이 라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건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나? 그것은 사람이 기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민감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은 이 파장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기가 센 사람들은 그 팔을 밀어내요.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그 파장을 느끼냐면 나이가 먹고 몸이 약해졌을 때. 그때는 내가 느낀 현상과 똑같이 못 느끼는 사람도 그때 가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도 어떤 사람은 눕기만 하면 자고 어떤 사람은 잠 못 자고 밤새도록 반수면 상태로 뒤척거리다가 날새고 그래갖고 잠 못 자는 사람이 피해를 다 받는 거예요. 잠 잘 자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뭐 200살, 300살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세월이 이길 사람 없다. 그래서 몸이 약해졌을 때 나와 똑같은 증상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아마 그때 얘기하면 내 심정을 아마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같은 침대에 자는데 왜 당신만 그러고 나만 안 그러냐. 똑같이 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를 자주 하는 집. 이사 자주 가는 집. 자, 이 집은 왜 그러냐. 그 집은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집터가 안 좋은가 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빈집으로 오래되고 자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집은 과 관련이 있다. 그것을 꼭 의심하고
그런 부분 갖고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사하고 잘못 이사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방을 해야죠. 사람이 운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망가지면 돈으로 고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십시다. 제가 지금 한 35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정보를 전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집에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 측정하는 방법, 엘로드 갖고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3년은 아마 엘로드 갖고 공부를 해야 할 거고,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엘로드 갖고 하는 게 제대로 잘 되는가 검증을 스스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한테 이 수맥 관련된 것을 물려주려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맥에 관련된 것은 좀 타고난 것도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또 방해 날짜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걸 이렇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여러분한테 또 다시 만나 뵈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고 그래야만이 제 영상이 또 뜨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